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어요. 네. 범규 씨는 제가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살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 얼굴이 좀- 홀쭉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없던 턱이 생긴 것 같아요. 몇 킬로 감량하신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7.7kg를 뺐어요. 2주 동안이요? 네.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범규 씨처럼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 잊지 맞아요.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재미있는 입담에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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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이 바지 너무 탐나요. 이 바지 너무 탐나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93년도에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복의 선과 네. 모던을 좀 섞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디자인했었는데 예. 지금 약간 힙합 스타일인가 이런 걸로 산. 네. 힙합이라고요? 네. SG 워너비가 옛날에 저런 식으로 많이 입었거든요. 이게 베스트 입고 독특한 분이 나온 거는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자,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좌우명 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 역대 출연자분 중에서 가장 긴 좌우명을 적어주셨는데 요거를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오늘 예. 초대 손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한번 게 어떨까 읊어주시면. 싶은데요. 사나이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자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하니라. 하니라. 예. 원래는 이제 원문은 예.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호연직. 호연직이죠, 딱 쓰면. 예, 호연직인데 누가 누가 쓰신 하신 편지? 말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 예, 이제 목민신서를 쓰실 때 예.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훈계하는 식으로 서신을 보냈던 내용을 이제 제가 발췌를 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담아서 제 좌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을 이제 존경하시는. 네, 네. 네. 취미를 좀 보면 네. 일단은 오지 캠핑과 플라이 낚시입니다. 네. 둘 다 뭔가 자유로움이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제가 거잖아요. 볼 때 플라잉 낚시는 남자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그 영화 보면 예. 뭐 저도 사실은 해보고 싶은 그 하나의 아,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음.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라이 낚시가 먼저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캠핑을 오직 하게 캠핑으로. 됐고 아. 약간 그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은 비우는 거에 아주 잘 해야지만이 다시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과 함께. 네. 오늘 멋진 지금 두 개 취미를. 했는데 직업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볼 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요? 어디서 나왔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대 질문 두 개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100% 직업은 교수님입니다. 네. 자, 범규 씨는 지금 네. 교수님으로 추측했습니다. 네. 다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정인데요. 학생들과 아이디어도 맞네요. 맞네요. 학생들과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좀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들을 잘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아이디어로 도출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마지막 자, 자랑할 만한 기록 이제 나오겠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하셨고요. 와. 세계 디자인상 52회 수상자십니다. 네. 와, 52회요? 네. 자,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실까요? 정체를 공개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걸 해줘야지. 존중 그들의 삶 방식.
네, 나눔 디자이너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름 앞에 항상 나눔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일단 나눔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상위 10%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중에 80%는 2,000원을 소비를 못 하세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99.9%의 디자이너들이 상위 10%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요. 네, 네. 그게 왜냐면 돈이 되니까. 사업적인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거 어쩔 수 이걸 무시를 못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그 니즈, 생존에 대한 거를 좀 해결을 하자. 그게 진짜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더 열심히 해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나눔 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기부한 금액이 총 지금 19억입니다. 대단하십니다. 19억이요. 그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자선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판매되는 판매액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한 1%에서 한 10%만 조금 내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들 것도 한데 제가 시작한 계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자세히 들춰보면요. 예. 타이틀은 되게 거대한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자기네들 비용 처리를 하시고 그죠? 그중에 한 1%, 2%만 기부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화가 났어요, 되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렇게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제가 유지하신 거예요?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아, 네. 10년이 훨씬 14년 넘었네요. 14년. 네, 14년. 어떤 건지 좀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네. 아, 크로스 투 큐브? 예. 저거는 이제 십자가 형태인데 접으면 이제 정리문체가 되는 네. 그 MP3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디지털 문화에 좀 소외받는 분들 있죠.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네. MP3 플레이어 못 쓰세요. 복잡하니까 인터페이스가. 어렵죠.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약간 단순해 보여요. 그렇죠. 그게. 이게 크게 한 면에 큰 버튼 하나씩 해가지고 옛날 라디오 쉽게, 누르듯이. 예, 누를 수 있게 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좀 깜찍하네요. 패셔너블해요, 굉장히.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가습기 러브팟이라고요. 근데 전기를 쓰지 않고 박테리아 걱정이 없는 그런 이제 가습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거든요. 네. 예쁩니다. 가습기. 가습기.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게 장식으로도 디자인도 충분히 예뻐요. 진짜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물만 부으시면 우리 자연 우리 빨래 말리면서 하는 가습 있잖아요. 그거를 극대화시킨 거죠. 구조를 아주 벌집 구조로 만들어서 저 조그만 게 하나가 티셔츠 한 10장 정도 말리는 효과가 나는 거죠. 와. 그다음에 그리고 제 손에는 프레이. 이게 지금 사운드 스프레이입니다. 특이하게 써 있어요. 사운드 스프레이예요. 네.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캔을 잡으면 하는 공통 행위가 있어요. 흔들죠. 그렇죠. 일단. 아, 흔들어요. 이 흔들면 이제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 소리가 이 내용이 섞이는 게 아니라 자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버튼이 있잖아요. 네.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DDT가 나가는 게 아니라 초음파가 나가요. 어. 근데 이 초음파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프리퀀시에 맞춰져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이 소리 안 때문에 오지. 모기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죠. 제3세계. 네.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아프리카에 30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죽어요. 네. 왜 죽냐면 말라리아 말라리아 때문에. 예. 근데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모기를 쫓으려고 이제 많은 이제 자선 단체에서 모기 향도 주고 모기 이거 DDT, 네. DDT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기 장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걸 뜯어보면요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석에 코일 감아놨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생기죠. 네. 작은 그러니까 발전기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자그마한 배러리가 있고 그 위에 그냥 프리퀀시를 맞춰놓은 스피커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맞습니다. 들고 있는 거가 지금 저희가 본 저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거는 네.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배드민턴 컵 그 네, 네, 네. 그거예요. 예.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외부인이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대니까 일단 그냥 웃은 거야. 근데 저걸 이제 갖다 주게 되면 네네.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분들이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런 거 가시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자가 힐링이 돼요. 내가. 네. 사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 같이 가면 아,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아, 속에서 네. 태어났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느끼고 하게 되면요. 이건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미리 선택받고 미리 교육받은 우리한테는 직무유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있는 어나더 90%를 위해서 너희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나눠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필요한지를 알려면 잠깐 이렇게 가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교감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잡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책으로 보던 아니면은 이렇게 구글링 같은 거에서 네. 보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점이 있으세요. 진짜 문제. 어떤 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키가 190이 넘는 마사이족이 140도 안 되는 곳에 기어 들어가서 살아요. 그 진흙으로 만든 이렇게 네. 우리나라 그냥 무덤 같이 생겼어요. 네. 동그란 무덤. 근데 거기 기어 들어가서 살아. 환기도 안 돼. 빛도 안 들어와. 그렇게 위생이 안 좋아. 그러면 어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줘야겠구나 해서 디자인을 제가 해 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 내가 정확하게 생각한 그 집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축이 살아요. 와. 야, 너 여기 좋은 집 두고 왜 거기서 막 쓰러져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어메이징한 대답을 들었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It is so ugly. 아, 진짜 못생겼대요. 집이 자기가 못생겼네. 아, 그들에게는 네. 그리고 제가 뒤로 물러나서 그 자연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토구를 보니까 황금 비율이야. 우리가 아는 아주 마스터피스들은 거의 다 황금 비율에 다 떨어져요. 피라미드가 그렇고 아테네 신전이 그렇고. 이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름다움에도 로컬 에스테릭이라는 게 네. 있구나. 우리 기준으로만 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그들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마사이 부족의 막내 아들이 됐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마사이 부족은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아,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닐 수 예. 있는 전 세계 아프리카 부족 중에 유일한 부족이에요. 어.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 사람 정통이에요. 그게 주위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갔을 때 딱 경계합니다. 너 누구야? 난 마사이야. 어떻게든 그 브레이킹 아이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추상의 어머니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마음의 빗장을 푸셨어요. 네, 그러더니 나를 뭐 막내 아들로 삼으면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올로세리안이라고. 올로세리안. 여러분들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마사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로는 남자라는 뜻이고 세리안은 평화라는 뜻이래요. 평화의 남자. 졸지에 제가 추상의 막내 동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장로예요, 장로. 지위가 높네.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나가면 모든 마사이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올라 그러면은 소파 이렇게 God bless you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쉽게 그들과 동화됐고 이야. 지금도 약간 이제 브라더죠. 그러니까 친구들이고 보는 것 브라더처럼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기 그 올로푸시라는 지역인데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난 1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대요. 13년 동안. 저 사람들이 물을 뜨러 어린아이들이 8시간을 왕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뜨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엉성이지만 똥물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떠다네요. 동물들이 막 거기다 배설을 해놔서 그런 물을 그냥 휘휘 저어서 먹어요. 그 수인성 질병으로 애들이 되게 많이 죽어. 네, 네.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학생들하고 3년 동안 이제 저 세라믹 필터, 황토 필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네. 만들고 있는 만들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아무런 그냥 버킷 같은 거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 그냥 붙이는 겁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네. 정수가 뭔가 되는 듯한 이렇게 오, 단계가 그래서 보여요. 5급수의 물이 결국은 5급수의 물이 이제 1급수로 바뀌었죠. 이야. 가장 필요한 걸 해주셨네요. 네,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바로 주지 않아요. 만들어서 야 만들었다 하고 이제 정보 허가를 받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똑똑한 아이들 눈빛 보면 알거든요. 네, 말이 안 통해도. 얘 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부족에 딱 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네. 근데 그 나라로 지금 영농 후계자지. 그런 애들을 네네. 하나씩 데리고 와. 아, 데리고 와서 같이 거예요? 해요. 만들어 보는 설명할 거지. 필요도 없어. 그냥 해. 그러면 애들이 그냥 재밌는 거야. 외국인하고 뭘 하니까. 네. 그냥 막 해. 우리 학생들은 카이스트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1년 후에 가면 온 마을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이야.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요. 네. 제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거 누가 한 거니? 그러면은 우리 예상은 교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카이스트가 해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지 몰라요. 뒷집 영철이가 해갖고 앞집 철수가 한 거야. 아, 그게 웃은 얘기지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나눔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왜 그러냐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들이 뭔가를 무작정 주기만 하면 그 받는 분은 어떤 태도가 되냐면 베깅하는 거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씨앗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시드 프로젝트. 네.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퍼지면 우리는 또 옮겨요. 딴 데로. 딴 데 가서 다른 또 씨앗을 뿌리고. 네,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최연소 교수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마크 제이콥스, 오, 도나 카란, 예. 안나 수이 다 여기 대학 출신이에요. 음.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패션 전공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패션 아니고요.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럼 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파슨스가요. 그 패션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 예술학교입니다. 그럼 언제 유학을 하셨습니까? 제가 91년도에 유학. 91년도. 예.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가 뉴욕에 있는 파슨스였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품었었고 어떻게든 내 정체성을 보여주고 내가 한국 디자이너인데 한국 디자인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랬던 유학 생활이었죠. 예. 근데 라이벌이 그 파슨스 학생들이 아니라 정약용이었다. 다산 정량윤 선생님이 네. 제 롤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근대 최초 디자이너야. 뭐 다양한 걸 발명하셨으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제 롤모델을 세워놓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는 다산과 경쟁했어요. 이야.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요, 보세요. 전 세계에서 디자인 천재들이 다 모인대요, 거기야. 네. 16개국 이상이 모여 한 반에. 네. 그건 대단한 애들이 모인 거죠. 그쪽 분야에서는. 네. 근데 거기서 경쟁 붙어야 돼. 1등을 해야 돼. 네. 그럼 얼마나 내가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못하니까. 아. 그분을 제가 머릿속에 두고 그분이 내 나이 때 뭘 했지?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호인이 돼요. 남들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남들이 나를 시기해도 그래.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데. 근데 저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네. 멋지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네. 옷을 또 한복에 갓을 쓰고 다녔어요. 아, 아니, 뉴욕에서. 이거 뉴욕 한복판에서 91년도에. 맞습니다. 이야. 지금은 이제 제가 밑에만 입지만 위에도 저고리가 있었고 위에 이제 이렇게 가시죠. 제가 좋아하는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피프스 애비뉴를 활보했었죠. 야, 거기 돌아다니면 사진 찍자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저승사자, 그지. 왜냐면 네. 거기 막 뉴욕 호러 신상 모듈이 뭐. 이런 게 돈 받고 사진 찍거든요. 제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뭐 그 스타워즈의 제다이 뭐 이런 거. 그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복장으로 IDSA 학생 디자인 대회에 나가셔서 우승을 하셨고 그것이 파슨스 교수직을 제안받는 맞습니다. 데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IDSA가 뭐냐면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자인 협회예요. 거기서 매년 전미에 있는 각 학교의 최고의 학생을 뽑아요, 먼저.
전미 아트 스쿨 중에. 네. 그리고 그 최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왕중왕을 뽑아요. 인터랙티브 오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을 끄면 불이 막 나오고 이제 비트에 맞춰서 막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근데 그때 뭐 미국 간 지 한 4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말을 잘 못하죠. 근데 딱 3마디 했어요 제가. 불을 꺼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즐기세요. 그거 딱 했어요. 그리고 바로 틀었어요. 틀었더니 이제 얘가 무대 위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뽑으면서.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립박수하고 다 무대로 나와가지고 같이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점수를 잘 받게 돼서 그때 이제 전미 1등이 됐고 와. 그 기회로 이제 어린 나이 교수가 와, 영화다, 영화. 영화 같아. 와, 영화다. 소름 돋았어. 나. 그렇게 해서 이제 파슨스 교수가 되셨어요. 예. 정말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으셨는데 한국으로 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제가 그때 꿈이요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돼야지. 돼서 내가 한국 걸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뭐 3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도 가지게 되고 처음에 메이시 백화점 1층에 제 작업이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우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숨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관찰했어요. 너무 그리고 좋았어. 누가 좋아하면 옆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한 거야. 얼마나 네네. 이해하고 싶겠어, 그죠? 예, 그런 애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막 전 1층에 다 깔릴 정도로 많아지고 제가 한 핸드전이 많이 생기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 봐라 내가 만드는 게 아름다운 쓰레기를 내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쓰레기.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을 교육해서 6개월 전에 디자인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시즌이 바뀌었다고 네네. 신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 그러니까 가치는 똑같은데 껍데기만 막 반짝반짝 새롭게 바꿔가지고 필요도 없는 사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지갑을 열어서 네네. 사게 만드는 이 앞잡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본주의 최고의 앞잡이가 돼 있는 거예요. 어허. 이게 내가 원하던 디자인이 아닌데. 야. 나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이스트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5년, 16년. 예. 지금 카이스트에서 디자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ID 플러스 IM. 예, 맞습니다. 네. 이름이 좀 독특한데 어떤 곳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마스터 거를 베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베낀 거예요, 이거. 예, 이거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저는 생각을 빼고요.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I design, therefore I am이라고 진 겁니다. 예. 저분들이 그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맞습니다. 카이스트 예, 학생들. 예. 다들 이렇게 막 분위기가 다르네.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이렇게 성실한 천재형이 아니고 돌발적인 천재형을 원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런 교육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감성적이고 기발합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1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최근에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사회적 이슈죠. 코로나. 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되게 우수한 교수님들이 우리가 MC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클리닉 모듈. 그래서 이동형 병원. 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급하게 환자가 늘어나 병원이 모자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차에 싣고 가서 거기서 펼치면 네. 거기에 이제 그 의료인과 그 이제 환자들을 완벽하게 음압 시술을 분리를 시키면서 예. 거기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전 국민한테 아니면 뭐 전 세계인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민과 약속이 그래가지고 해야 돼요. 이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의 비상 상태입니다. 저건가요? 저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인데요. 네. 저거는 이제 2015년도에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건데 아프리카의 박스 스쿨이라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컨테이너 박스를 차에다가 싣고 배에다 싣고 가서 그냥 오지에다 던져. 그리고 펼쳐.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서 조립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교실이 하나 교실이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네. 저대로 병원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최재찬 교수님께서 뭐 통섭이란 말 쓰셨던가요? 이렇게 그 분야가 다른 것들이 서로 이렇게 관섭하는 거 진짜 디자인하고 의학 분야가 이렇게 관섭하는 거 좀 놀랐습니다. 사실 얘기 듣고선.
근데 그게 이제 이 컬래버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디자인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디자인 무조건 팀워크예요. 예. 집단 지성을 이용하거든요. 예. 예. 저희들도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해요. 자기 에고 강하니까. 다들 자기 분야 최고인데 뭐 하자 그러면 싫은 거야. 자기 거 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카이스트가 너네 맨날 과학기술이 있다 그러는데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힘을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부분 되게 그 마지막 단계의 디자인적인 부분들이겠죠. 기술들은 다들 하시니까. 아, 진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예, 진짜. 저희가 응원합니다. 예,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담백 시청하시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우리 뭐 학생들, 청소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선배님으로서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AI가 앞으로 인간의 직업을 다 종식할 대체한다고 거라고 하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라고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맨 마지막 일 중에 하나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로봇이 못하니까. 예. 네. 디자이너란 말은 없어질 것 같고요. 제가 미래 인재들에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디자이너라고 얘기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Shared Value Creator. 그러니까는 크리에이터는 이제 우리가 예.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공유하는 뭐를 창조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지금 이런 일을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개념을 예전처럼 뭐 예쁘게 만들고 뭐 세련되게 이거 의미 없고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 나만의 가치는 뭐지? 네. 그거를 개발하시는 분들. 미래에 절대 AI가 대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거의 최종 질문입니다. 내 이름 배상민으로 삼행시 한번 멋지게 디자인 한번 해주세요. 삼행시 한번 멋지게 디자인 한번 해주세요. 오늘 녹화 중에 가장 예. 얼굴이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손발락이 떨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 준비가 되시면 운을 띄워드릴게요. 예, 뭐야. 준비됐어요? 예. 자, 네. 배. 배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 상을 받아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고시가 좋습니다. 큰일 났네. 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좀 너무 마지막에 좀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근데 것과 가치랑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상민 교수님의 나눔 디자인 이야기를 이제 보고 또 들으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담백도 함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want you to help me, 'cause you're keeping me